안녕하세요. 여인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1월 7일이고,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에, 네, 여러분들 만나는 주간입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서두에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된 것은 여러분들 뭐 축하할 일이고 자아자찬도 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제 항상 교훈이라는 건 남기고 있습니다. 주식은 제가 가끔씩 표현하죠. 정해진 우리가 뭐 방향성, 업종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늘 정형화돼가 가는 곳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사실은 시절을 사는 거예요. 시절을 베팅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투자하는 게 지금 시절의 변화와 맞는지, 시절의 변화와 걸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이 업계에 수많은 기라성 같은 저희 선배님들도 있고 지금 현업에 있는 우리 실전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후배들도 있는데 그들의 친구의 연봉과 결과물의 값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네, 시절에 여러분들은 동화되셔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예측한 시절이 다가오면 너무 좋죠, 이번처럼.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늘 팩트 체크를 우리는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확신하는데 나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나오면 그 친구를 미워하거나 배척하거나, 예, 또는 뭐 심하면 사람이 야도 쳐다봐요. 이번에 제가 트럼프 시대가 올 것을 대비하고 여러분 준비했는데, 한동안, 예, 지금 뭐 악플에 좀 시달렸습니다, 제가 실은. 온갖 뭐 이런 악플들이 저한테 많이, 예, 달렸었어요. 왜? 뭐 트럼프는 나쁜 놈이고 악마단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놈을 넌 어떻게 지지하냐. 이런 사고를 가졌죠. 그건 뭐죠, 여러분들? 그게 진위 여부를 한국 사람들이 판단하는 잣대를 기존 언론을 가지고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실제로 내용을 알려면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된다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트럼프 시대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주제로 이야기하는데 유연해지세요. 유연해지기를 여러분들에게 특히 목요일 여인수 편을 들으시는 우리 전국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유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의리와 절개는 인간관계에서는 지키세요. 저 또한 그 매우 중요시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은 주식과 의리, 절개 없습니다. 시황, 시류 변화에 맞춰가지고 대처대응하는 거예요. 인간의 예측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트럼프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에 뭐 한국 언론은 지난 8월 뭐 허니문 기간이 있었죠. 9월입니까? 8월입니까? 네, 전당대회 할 때. 근데 제가 갖고 방송에서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네, 우리가 실제로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참 많은 말씀드리고, 예, 반대되는 댓글 엄청 받았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의 투자의 잣대를 제가 지상파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기준으로 잡으면 큰일 난다 했고, 걔들 책임 안 진다 했죠? 여러분들이 투자자가 아니라면은, 뭐 지상파에서 뭘 소리 떠들고 뭐 트럼프 뭐 쌍욕을 하더라도 관계없잖아요. 여러분들 투자자단 말이에요. 이 큰 변화 흐름을 바로 봤느냐 바로 보지 못하냐에 따라 당장 이틀 동안에 아마 계좌 차이가 좀 많이 나셨을 거라고 내 생각 들어요. 트럼프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니까, 해리스를. 근데 들어보면 박빙이다 뭐 앞서 나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으셨는데 트럼프도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예, 저 사람이 진짜 뭐 악마고 나쁜 사람인지, 뭐 부정적인 멘트만 자꾸 모습만 그동안 보여주는데, 알고 싶으면 공부를 하세요. 1990년대에서 2000년 초까지 트럼프가 나이트 쇼에 출연해가지고, 예, 미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의 냉철함과, 예, 유연함과 직관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매료가 된 상태입니다. 역대 공화당 후보 중에서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가장 큰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미국 주로 언론 어제도 보니까 개표 방송 CNN
보고 번역하고 하던데, CNN은 미국 사람들이 안 본다 하잖아, 지금. 20대 청취율도 안 나와요. 폭스 뉴스를 많이 본다 했죠? 폭스 뉴스를 인용해가지고 보도했으면은, 예, 막 올바른 투자의 판단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주류 언론을 좀 비판하죠, 최근에. 잘해야 ABC 뉴스 지난번 대선 토론했던 CNN 이런 거 카피해가지고 자꾸 보도해주니까 거기에 뭐, 여러분들이 세뇌가 되셨던 거예요. 예, 사람은 세뇌되기 아주 쉽습니다. 예, 바쁘고 뭐 알기 귀찮은 사람들에게 그냥 듣는 이야기대로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금자일 때는 그런 것을 해놓고 아무 문제 없는데 여러분들은 투자자단 말이에요. 투자자는 팩트 체크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런 어떤 뭐 큰 핵을 걷는 사건을 앞두고 있을 때는. 네, 그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고. 한국은 단기는 충격파죠. 네, 오늘 보니까 뭐, 예, 지상파 방송 진행자가 예상 밖의 압도적 승리, 뭐, 이렇게 나오던데, 어쨌든 뭐, 이제 세상은 바뀌는 거고, 지나간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 또 하는 겁니다. 잘 맞춰오셨던, 아니면은 지금 허우동되고 계신 분들이라도, 오늘 제 방송을 좀 들으시고,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제가 카피를 준비하고 법쪽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의 매매, 실전 매매 타점은 주가랑 전망은 항상 같이 가는 게 아니죠? 그래요. 오늘 뭐 붕 하고 두들겨 맞는 업종도 있고, 방 하고 뜨는 업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뭐 트럼프 정책 관련주인데, 그 중에서 직접 저분이 어제 그 당선 소감, 판비치 소감에서 나왔던 테슬라에 대한 극찬, 테슬라가 아니고 언론 마스크, 일론이라고 합시다. 한국 발음인데, 언론도 같은 발음이에요. 네, I 발음이. 근데 일론 마스크가 어제 뭐 미국에서 스타가 탄생했다.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직접 이야기하고 스페이스X 이야기했죠. 뭐 우주항공 날라갔고 이미 지난주부터 제가 우주항공주 개별 종목까지 한 2종목 선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뭐 세트랙 아이나 제가 이노스페이스 정도는 어제 지난주 제가 자막 보니까 보여드렸더라고. 항공우주, 한화시스템. 오늘 기분 좋은 분들 많으시죠, 이쪽은. 그 다음에 방사는 가격 매력이 좀 떨어지나 끝이 날 수가 없다 말씀드렸죠. 방산 대표주라 한국을 대표하는 지금 바이오 핵심 대표시에 있을 거예요. 그거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일시적인 매물 수와 가정 압박은 있을지라도 끝날 수가 없는 강력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없는 사람들에게 주가가 싸지고 분위기 다운될 때 끝났다 보고 손 빼는 게 아니고 관심 있게 바라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하고. 네, 그래서 뭐 어제는 일론 마스크를 선거 끝난 다음에 제가 뭐 어제 낮방송에 저분이 1등 공신이다 이야기했고 테슬라 주가도 뭐 한 15% 수준 초급등이죠. 테슬라의 모멘텀은 당장은 스페이스X, 6G, 그 다음에 풀셀프 드라이빙, 예, 완전 자율주행, 그 안에 우선적으로 있는 거예요. 잠시 뒤에 트럼프 시대 뭐가 달라지나,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좀 전달할까 합니다. 조금 업데이트를 해야 다 아시죠? 제가 뭐 8월부터 이 방송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오늘 뭐 조선주가 초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왜 폭등했나요? 그냥 트럼프 말 한마디에 당분간 저 사람의 모든 힘이 다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보내는 겁니다. 자, 뭐 화면 보이시나요? 오늘 뭐 경향신문 기사를 하나 내가 발췌했는데 오늘 윤통이라고 통화했잖아요. 매우 현실적이고 비즈니스맨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윤통과 통화하면서 특정 업종, 한국의 조선업 도움이 필요해. 미국 MRO, 필리조선소 투자한 게 실은 하나오션이고 하나시스템도 그 필리조선소 지분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 좀 뺐던 게 그것 때문에 좀 빠졌던 거예요. 뭐 부채 문제 어쩌고저쩌고 할 때. 네. 오늘 초급등했고 이거 뭔 뜻인 줄 아십니까 이거? 중국 조선업이 최근에 신규 발주가 중국으로 많이 갑니다. 가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을 겁니다. 미국은 중국이 잘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지근지근 밟아버릴 것이다. 말씀드렸죠? 왜 중국을 그렇게 어렵게 하나요, 미국은요? 또 아셔야 돼요.
국제사회에 돌아가는 역학적 관계, 주식하려면 많은 것들 잡식이 필요합니다. 역대 패권 국가의 경제를 규모의 70% 육박한 하면 전쟁입니다. 죽여버려요, 그냥. 패권 국가를, 넘다 보면요. 과거에 영국이 러시아 깬 것도 그렇고, 러시아 깨려고 일본에게 많은 거 줬다 했죠, 제가 지난번에. 독일의 철강 생산량이 영국을 앞서니까 1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어 올라가면 밟아버려요. 이건 예전 같으면 전쟁이에요, 이거. 근데 지금은 경제적 전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알로 기고 고개를 숙여야 되죠? 과거에 저 후진타오 때처럼 그때 잘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도광양해를 중국이 실천할 시간이었고요. 지금 시진핑 고개 뻣뻣하게 목에 힘주고 저렇게 있으면은, 예, 중국 인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사람이에요. 저는 나중에 역사는 평가할 건데 시진핑이가 중국을 상당히 크게 말아먹고 있다. 예, 좀 더 크게 말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실은. 조만간 또 중국은 또 부양책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매우 양반입니다. 역대 패권 국가가 남의 나라 땅을 차지하고 지배 안 한 적이 없었고, 영국, 스페인, 프랑스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고 땅을 뺏었습니까? 중국 마찬가지고, 중국이 패권 가지면 한반도도 먹으려 할 거고. 근데 미국은 그렇지는 않죠. 네, 그걸 역사적으로 비교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중국 압박 정책은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이 잘 나갈 것으로 예측되는 업종이 최근에 조선 업종이죠. 저것도 제가 규제에 있다 보고 있어요. 더 큰 관세, 더 큰 장벽이 있을 겁니다. 한국 조선업도 그런 이제 정책적 수혜를 입을 거다. 실적도 좋아질 거다. 지난주 다 브리핑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말 한마디에 오늘 우주항공, 조선, 그리고 오늘 방산주도 등달아 급등했죠. 잠시 뒤 또 방산주도 오늘 리뷰한 거 좀 공부 좀 합시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2차 전지는 주초 토마TV 전략에서 주초 2차 전지 분위기 좋았죠. 해리스가 얘가 선전하고 지금 추월한다. 이런 기사 막 나오니까 2차 전지로 탁 몰았는데 그때 어떻게? 10월에 투자하신 분들은 한번 팔아라. 팔고 선거 이후 추이 보고 들어갈 타점을 잡아라. 단 비중은 이하로 안 넘어갑니다. 냉철해지세요, 여러분들. 어리절개 사람같이 지키세요. 주식하고 어리절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시루베나에 임경분 응변 능력을 갖추세요. 내가는 말씀드리겠고, 오늘 저녁에 지금 이제 어제 미국 초급등 다우지수까지 초급등 마감이 되었습니다. 폼이 보니까 연말 앞두고 S&P 500이 6,000포인트는 한번 진입할 것 같네요. 네. 근데 자, 일단 지금부터 투자 전략은 매우 중요하고 난이도는 있습니다. 네, 만일에 이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요, 9월에 이어가지고 금리 인하 최근에 트럼프 우세되고 승리 압승하니까 금리가 막 치솟죠. 왜 치솟나요, 금리가? 그것도 아셔야 돼요. 금리 올라가든 말든 내 종목만 바라보시면은 안 되는 거고, 감세 정책, 기업들 친화 정책 쓰고 시장 친화 정책은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더 세겠습니다. 그래요. 감세 정책을 이제 예측하는 거야, 시장이 지금. 감세, 이거로 재정 적자죠. 재정 적자가 나오면은 재정 적자를 메워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되죠? 국채를 양을 늘려야 되죠. 국채 발행량이 공급이 많아질수록 국채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거 가봐야 됩니다. 지금 국채 금리나 미국 시장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금리와 관계되어 있는 게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다 금리와 관계되어 있죠. 예, 하이엔드 산업들 이런 것들이 금리와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주가들이 이제 주 초반 강세 다음에 오늘 또 하방 경계 조정을 어제는 2차 전지, 오늘은 바이오도 또 일정 수준은 받아냈죠. 예. 근데 두 업종에서 하나만 찍어주세요. 바이오예요.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바이오 우세입니다. 다만 이제 핵심 제가 대표 한 3선 정도의 집약에서 보셔야 돼요, 지금. 최근에 주가도 단기 변동이 있었죠. 인하가 떨어지고 연속성을 보이고 또 11월에서 12월 금리 인하에
메시지를 오늘 준다면은 내일 바이오도 2차 전지도 또는 금리 영향을 받는 게임 엔터 제가 좀 살아나죠. 엔터도 바닥 확실하게 쳤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반응할 수 있다는 거. 저런 것들이 반응해가 좀 제가 가기를 바래요. 좀 지금 못 간 업종군들을 좀 붐업을 좀 시켜서 장이 좀 반응하고 오늘 뭐 정책 수혜주들은 급등 다음에 조금 매물 소화하기를 바랍니다. 매물 소화할 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못 하신 분들이 찾을 수 있고 2차 전지는 당분간 전이되면은 트럼프가 정책을 착하게 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화려한 비상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현실을 자각하셔야 돼요. 자, 그 말씀 드리고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트럼프 정책이 있고 향후 4년간의 트렌드다. 지금 내가 3번, 4번 말씀드렸는데 바이든이 됐을 때 저 사람이 그린 에너지, 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쓸 거라는 때 파악을 하고 공약을 잘 본 사람들은 2차 전지를 2020년 초전후 21년 사이에 사셔서 23년에 3년장에 큰 대박이 났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의 정책 수혜가 될 걸 공부를 하고 이런 뭐 신의 한 수, 저 코너에서도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죠. 지난 3개월간. 그러니까 그쪽 업종을 투자한 게 나중에 큰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특히도 뭐 큰 슬로건에 관련된 산업에 들어가면은 몇 배짜리 납니다. 안 낡아죠. 근데 이거는 요번에 그 1차 파동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몇 배짜리 수익률을 아무나 내는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미래를 읽어내야 되고 정말 그 속에 진짜 수혜 그룹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대충 뭐 관련주가 될 것 같죠, 주식이? 주식은 쉬운 거 아니죠. 더군다나 한국 주식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오늘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이건 뭐 도표는 안 들어왔는데 공화당 집권기가 아무래도 감세 시장 친화 정책을 써서 평균 한 12%, 13% 네, 상승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미국 시장입니다. 한 7.78% 올랐다. 근데 이번에 뭐 바이든 집권기 때는 빅테크 기업들이 뭐 나서면서 나스닥 지수는 뭐 사상 최대치 난리가 났죠. 근데 왜 표를 못 받았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못 받은 겁니다. 누구만 잘 나가지 나는 못 나간다. 이 업종들, 이 산업 종사자들이 훨씬 미국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에는 트럼프가 인기가 좀 떨어지죠. 그래도 한 40%도 나왔었어요. 지금 이번에. 뉴욕에서도 한 40% 넘었던데 보니까 45% 가까이 나왔었죠. 과반수 안 되면 지는 거니까 미국은. 네, 그래요. 근데 다수의 뭐 있는 미국 사복지만 한 4, 5천만 명 되잖아. 그래 저기가.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도덕적인 문제점은 매우 크다 했죠. 미국 크리스찬들의 변심. 이제 등을 돌렸다는 거. 뭐 매우 큰 겁니다. 그 이유 다 말씀드렸고. 이제 그 트럼프 시대 때는 빅테크 중심 경제에서 산업 경기주 특수도 분명히 만들어져요. 단 오늘 제가 밑에 나오네 바로 글자에. 그럼 빅테크 기업들이 다 망하고 안 좋나?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트럼프의 키맨입니다. 어제 투표 개표하는 날 점심도 일론 머스크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네,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제 뭐 첫건이고 또 저분이 저 정부의 중요한 집행 관료로도 갈 거예요. 효율적인 예산은 분배 요거 뭐 자기가 맡고 싶다고 했는데 똑똑한 사람이에요. 만일에 X를 인수를 못했다. 트위터 2조 정도 들었죠. 그거를 인수 안 했으면 이번 선거는 졌다고 내보고 있어요. 왜냐 미국 주류 언론들 저거 뭐 판자 놓고 나쁜 놈 만들고 예 아주 부도덕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사악한 사람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주류 언론만 본 사람들 깨닫지 못했을 거 아니야. 트위터 X를 산 게 그게 진짜 그럴 때 신의 한 수로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그 표현 자주 쓰는 거 싫어합니다. 뭐 작은 거 가지고 신의 한 수 있는 표현 들이는 거는 싫어요. 몇 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정말 큰 결정을 했을 때 그때 그런 표현을 쓰세요. 네, 그래요. 그래서 산업경기주 특수는 어디서 나오나요? 지금 내가 당장은 아니다. 어제
재건 관련주도 급반등이 나왔는데, 그건 한 차례 매도 조율하고 다시 기다리라죠. 나중에 산업경기 특수, 물동량의 증가 특수가 일어납니다. 재건 이슈는 경제적으로 매우 큰 거예요. 우크라이나 중동 지금 뭐 쑥대밭 돼 있잖아. 지금 지난 한 2년 동안에. 전쟁을 빨리 끝낼 능력도 없었고, 지금 사실은. 저거는 이제 반강제적으로 또는 중재해가지고 전쟁을 멈추게 할 거예요. 그 두 군데만 재건 특수만 일어나도 국내 건설기계, 뭐 중장비 관련 업종 살아나고 치러 날라야 돼요. 그게 경기 호황이고, 우리 지방공단에 있는 사람들 먹고 살고 일자리도 늘리는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만의 나스닥 16,000 갈 때 뭐 우리 한국 산업이 두루두루 발전이 있었습니까? 아무 영향 안 받잖아, 지금. 전반적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경기 특수 이벤트가 발생돼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좋아요. 그럼 나중에 또 후반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고. 성장 산업은 제가 트럼프 때 인프라를 구축하는 트렌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아무 실적도 없는 오늘 우주왕공 관련주들이 배팅 부느냐? 일단 1차 배팅이에요, 쟤들. 6G망을 구축하는 6G망 인프라. 두 번째, 트럼프가 된다고 뭐 AI 안 된다. 이거 착각입니다. AI 인프라망 구축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캠프에서 나온 이야기, JD 벤스 말을 계속 경청했고, 실은 제가 최근에 발간된 신의 개입, 우리 송희달 교수가 적은 책도 다 읽어봤었어요. 그 사람은 미리 좀 많은 것을 알고 있더라고 보니까. 죽여야 될 사람이 살았죠. 마땅히 죽여야 돼. 그날 보안 앞으로가 죽일라 했잖아, 지금. 관에서도, 당에서도. 네, 신의 개입이라는 뜻에 한반도도 개입돼 있어요, 실은. 그래서 너무 좀 주식 동떨어지게 할까봐 제가 말을 아낄 뿐이에요. 나중에 한반도의 미래, 제3의 도약과 트럼프와 JD 벤스 8년 집권 기간에 이루어지면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의 제3의 도약이고 코스피의 4,000포인트의 진입 요건이에요. 요거는 제가 좀 깊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것을 몹시 오랫동안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숙명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죠. 근데 지금 오바마 때나 바이든 때 대화 한번 하지 않는 모습 보셨죠? 왜 안 하죠, 이 사람들? 다 돈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라는 거예요. 힐러리도, 요번에 나왔던 해리스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유대 기득권들, 그 다음에 네오콘들이 컨트롤이 가능한 정치인들이에요. 근데 트럼프 왜 죽이려고 하냐? 돈으로 저 새끼는 말을 안 들어. 돈으로 매수하고 뭐 딱 시키면 따라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북한하고 대학 딱 창고 닫고 쟤들 막 팽시켜놔. 이러한 적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따라가는데 트럼프는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자기들의 큰 이권과 이게 뭐 손해볼 일 있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기존 정치인들하고 왜 미국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알고는 계세요. 네. AI 인프라망을 구축할 겁니다. 왜? 무슨 말이 있었냐 하면은, 이대로 나라가 AI를 만일에 억압한다면 중국 애들 좋은 일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AI가 미국의 전략적 무기화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AI 인프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죠? 물론 하드웨어, AI 반도체, 엔비디아나 지금 TSMC 하이닉스 축에 있고, 그 다음에 AI 인프라망으로 AI로 강력한 다른 나라와 격차를 벌리거나 경쟁력으로 전략적 하나의 무기화 시킨다는 건 뭐냐 하면은 AI 소프트웨어 산업도 키워준다는 이야기예요. AI 소프트웨어는 올 1분기에 큰지 난 다음에 많은 보유자들, 투자자들이 많이 어렵고 저 또한 어려움을 겪다가 제가 지난 올 금투세 적용 때문에 그냥 손절치고 나가라 했었어요, 당시에. 다만 그 이후에 선택 대표주를 투자하고, 우리가 사이클링을 해가지고 수많은 로스를 회복하고 수익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내가 드렸고요. 잘 따라오신 분들은.
네, 저것도 제가 가능해요. 근데 AI든 뭐 식스지든 사실은 트럼프 수혜주를 공략하려면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한국 시장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 주식을 사셔야 돼요. 실제로 관련주 직접 미국 주식을 사셔야 돼요. 다만 한국 시장에도 관련주가 부상하고 수익률 게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알고는 계세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재건 인프라 구축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나 지금 중동 지역 뭐 개판됐잖아, 이제 가자 지구랑. 예. 차단대 재건 특수가 발생되면은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한 2천조 정도 자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지. 네. 근데 뭐 재건을 중국을 딱 배제한다. 러시아는 재건도 안 되고 지금 돈도 동결돼가지고. 그러면 서방 진영에 경쟁력 있는 국가가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미국이 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저 업계에 있는 사람 최근에 제가 만났는데요. 내가 자기는 캐터필라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데 내년에 큰 특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안 오겠습니까? 나 이런 제가 뭐 대화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안 해요. 지금 뭐 북한군이 이제 수도자적에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파병해가지고 조금 돌출부 지금 저걸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휴전협상. 최소한 뭐 헤르손이나 자포리자 동쪽선 경계선을 더 러시아 쪽으로 밀어가지고 줄을 긋자는 거죠. 줄을 꺼야 돼요. 아마 그렇게 다 주지도 않을 거고 조금 동쪽으로 물러서는 이런 모습은 나올 거예요. 어차피 크림반도랑 연결을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러시아. 네, 그래서 그 수도자 지역에 북한군들이 지금 들어가 있죠. 쟤들이 전멸되나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실은. 헌법상 같은 걔들 우리 국민으로 포함되잖아 지금. 헌법적으로는 북한에 지금 나가 있는 20대들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죠. 국제법상은 아니고. 아니면은 저거를 러시아가 탈환하냐. 그거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연말 넘어서 뭐 우크라이나 휴전 또는 정전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 인프라망의 구축, AI 인프라, 6G 인프라 이거는 이제 트럼프의 시절에 대단히 중요한 주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약가인화 정책 연동계가 생명공학 산업은 트럼프 때 대시제들이 많이 있었죠. 지난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딱 선택된 뭐 확실한 뭔가를 보여준 기업들은 큰 시세 납니다. 오늘은 바이오가 좀 어제는 2차전 오늘 바이오도 좀 반대급부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지금 뭐 6G 조선 방산 가니까 차익 매도해가지고 넘어가려고 물량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또 금리가 인상되면서 경계감도 있었고요. 다음 바이오도 가격 매력이 좋을 때 딱 들어간 사람들, 핵심들은 놔두면은 돈이 될 거예요. 다만, 먼저 들어가가지고 오늘, 좀 무서웠습니다. 이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은 바이오는 오늘은 특별한 자막은 안 가져왔는데, 방송에서 계속 제가 추세적으로 이야기할 게 알테오젠, 리가캠, 보르도이. 요 3선만큼은 제가 추세적으로 계속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사실 그 기업들이 쌀 때 사서 추세적 투자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지금 단기 조정 압박이 크죠, 바이오가. 그 중에서 뭔가 성과물이 나오는 것들은 V자의 급등도 있을 건데, 어쨌든 지금 금리가 조금 누그러져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저녁에 금리 인하가 단행 여부 봐야 되는데, 단행을 한다면은 내일 좀 단기 조정 압박이 컸던 쪽을 보시는 게 맞고. 2차 전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잘해야 박스권 같아요. 반전, 강력한 반전은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해요. 내일도 에코프로 그룹이 지금 IR이죠? 근데 IR 반응하고 나오면 제가 주초 강할 때 에코프로 머티 위주로 12만원대 한 빼라 했거든요. 지금 오늘 10만 7,800원 되죠? 조율하셔야 돼요. 네, 조율하시고 새 시대에 걸맞는 주가도 여러분들이 편입을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 에너지 정책 매우 중요하죠. 2차 전지 보유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절박한 사실인데 제가 토마토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뭐 지금 출연하신 전문가님 말도 뭐 이해관계인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객관성을 지니고 말씀드릴게요. 왜? 주관이 들어가면 저 또한 틀린 말을 할 거예요.
중간에 들어가면 틀린 말 하는 게 하고 좋은 말만 하면 듣기는 좋은데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제,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데 하겠습니다. 지금 관세도 올린다 하고, 지금 감세 정책 써가지고 물가 올라가면 어떻게 당신이 잡을 거냐고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인터뷰를 하니까 나는 싼 석유 사용량을 확대해서 에너지 코스트를 줄여가지고 인플레이를 잡겠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한 걸 제가 봤습니다. 미국 인터뷰에서. 값싼 석유를 사용 확대한다는 말은 뭔 말인지 아십니까? 미국에는 축복받은 땅이라서 미국 펜실바니아도 있고 저게 서부에도 있고 중남부에도 있고 참 미국 땅 좋아요. 농사도 잘 되고 중부지방. 지금 그동안에 그 프래킹이라는 단어가 지난번 대선에 토론에 나왔죠. 셰일가스, 셰일오일. 그거 안반층 뚫고 지하 한 2,000m, 1,500m 뚫고 내려가면 나오는 기름이에요. 그게. 그거 다시 그 환경오염액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죠.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그거 쓸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신에 제가 태양광 풍력 최근에 일철 얘기도 안 하고 이거 피업종이 될 거다 이야기는 올 초여름에 들었는데 저거는 사용 억제책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 지금 리포트 보면 다 좋은 내용인데 미국이 대통령 저 위에서 정책적으로 딱 간섭을 해버린 순간 애들 정책에는 이 키스가 나게 되거든요. 당분간 저쪽은 투자가 어렵습니다. 신재생은요. 그동안에 CS인도도 잘 나갔거든요. 유럽은 달라요. 유럽은 기존에 사용을 하면서 수요는 있을 겁니다. 근데 미국은 정책 영향을 받게 되죠. 더구나 지금 하원이 아직 개표가 완전히 마무리 안 된 것 같은데 하원마저 공화당이 먹네. 이거 참 이번에 미국 민심은 참 크게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예, 이렇게 좀 보시고 전기차 산업은요. 이거 참 결론적으로는 제가 내년 1월 25일 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지금 바로 옆에 트럼프 1등 공신이 있는데 제가 전기차 정책은 조금 기존에 저분이 한 말보다는 완화된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최근에 대선 기간 동안에 어떤 멘트도 IRA 법안에 손대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초기에는 IR 법안 내가 집권한 첫날 폐기하겠다. 폐기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근데 그거 하나만큼은 고치겠답니다. 트럼프가 이제 IRA 폐기하고 전기차 개판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것도 언론 보도가 왜곡해서 보도한 거예요. 그게 2032년, 33년 넘어가면은 강제법이죠. 이제 생산량을 몇 프로까지 확 줄여야 되고 의무적으로 타야 되고 그것은 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답니다. 미쳤다 이야기예요. 미쳤다. 그런 게 어딨어? 다만 IRA 상원을 통과한 법안, 보조금과 관련된 법안 아닙니까? 중국 거 배제하고 자기 정책도 중국 배제 정책이고 예, 이번 선거에 1등 공신을 밟아버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과도한 경계감 때문에 빠졌는데 반등은 이때 저것 때문에 반전이 어렵겠죠. 근데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주초에 매도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트럼프 우세하고 되고 나면 한 차례 변동성이 있을 거라는 건 예측할 수 있었던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소신, 확신, 과도한 애정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비중이 꽉 차진 분들. 소신, 확신, 과도한 애정이야. 비객관성.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죠. 정의로운 멍청함. 이상주의자적 멍청함. 이거 버리라 했습니다. 냉철함을 가지세요. 네, 냉철함을 가지셔야 되고. IRA 법안 토대는 유지될 가능성은 물론 이거는 가봐야 되기 저도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고 조사한 바로는 토대는 유지된다 저거. 다만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1,000만 원 좀 넘죠 환율로. 저거는 조정을 좀 할 것입니다. 탄력적입니다. 네, 저는 현재까지 그래 보고 있어요. 이 정책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신정부 출범 전후 나올 거예요. 네, 신정부 출범은 내년 1월 25일이고
주식시장은 대선 끝나기 전에 항상 그 당선자 발언에 의해서 시세가 크게 소용돌이 쳤었습니다. 네. 오늘 뭐 현대중공업 몇 프로? 뭐 말 한마디에 주가가 어떻게 갔는가 한번 보세요. 대형주 잠깐 보면은 조선주 어제 장대한 오늘 이게 MR로 유지 미국 유지 보수 한국 뭐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조선하고 우리 좀 협력이 너희들이 필요해. MR로 군사 뭐 이게 그 군선박 유지 보수 관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조선 수출 이런 거되는 필리 조선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오션. 오늘 하나시스템즈는 방산 우주항공 여기에 조선까지 포함됩니다. 왜 날라갔을까요? 지난주 18,000 위협하는 게 주초에 얼마나 좋은 기회였던가. 근데 그거 뭐 빠지면 엄봉봉 무섭고 뭐 손절한 사람도 있을 거고 초과 조정해서 잘 참고 보유하거나 저가 매수 관련 사람도 있을 거고 요것도 필리조선소 지분 반반씩 트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모멘텀까지 붙어가 합체해서 지금 박스권 상단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2차 전지도 이런 식으로 가려면 이 정도 급의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오늘 뭐 초급등인가 한번 보세요. 오, 트럼프의 스페이스X 너무 멋지다. 나도 놀랬다. 네, 그런 것들을 뽕 발언할 때 뭐 거의 경제적인 멘트 빵빵 나오죠? 네, 오늘 뭐 신규 상장 중에 HVM 단기간 한 50%짜리 게임 나오죠? 한번 잘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뭐 세트리가에도 양일간 큰 급등이 있었고요. 그래요. 이런 특수는 준비한 자들만의 선물인 거죠. 지난주 제가 우주항공까지 브리핑을 다 맞춰드리고 또 일주일 안에 그런 급등이 있어서 대단히 제가 뭐 오늘 만족한 감사의 댓글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말씀드리겠고. 대외정책 동맹국 이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방산의 이유를 알게 되는 거고. 대중국 관세 60% 준하는 인상 저는 한다고 보겠습니다. 단 정확하게 60% 할지 50% 할지는 정해진 건 없고요. 초강경 스탠스는 유지할 겁니다. 관세 타겟은 일단 중국부터 때립니다. 왜 중국을 때리는지 이유는 저도 이야기했고 이런 컨트롤 이해하고 다음에 주식을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동맹국이나 미국과 일반 비중국 난차이나 국가들 동맹국에도 어느 정도 미국 수출하는 관세를 좀 더 올리려고 할 거예요. 어느 정도 폭으로 인상할 거냐는 열어봐야 되는데 10% 내외? 그까지는 생각하셔야 돼요. 단 이거 목적이 뭐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꼽냐? 꼽으면은 미국으로 와. 미국에 공장 지어. 그 사람은 미국인의 삶의 질을 올리고, 예, 지금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자기의 최대 공약이고 아마 실천하려고 노력할걸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노동자들도 특히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현지 공장 설립이 트럼프 때 추가 러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미국에 가 있죠. 저 오스틴에.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조지아주, 애틀란타, 이제 가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SK도 거기 가 있고, LG 엔솔도 지금 미국에 가 있고, SK 온도 가 있고, 좀 많이 가 있는데 더 러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 뭐 관세 장벽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임금비는 비싸지만은 최근에 로봇을 쓰면서 임금비를 줄이잖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미국의 현지 기업의 기업들의 실적은 좋을 거예요. 미국 경기가 보존되고 좋으면은 미국 현지에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의 주가도 잘 가는 겁니다. 나중에. 네, 그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 자, 미국은 유럽에서 손 떼고 동아시아에 집중할 때 이거 누가 한 말인가요? 제가 한번 지난 강의에서 얼핏 했었습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저 강의를 잘 똑바로 기다봐 들은 분들은 알 거예요. 바로 이번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이자 다음 대권 예비 후보인 JD 벤서의 말이에요. 이게 손 뗀다는 이야기는 뭐냐? 미국 우리 동맹국 저 나토들 있잖아, 나토.
나토에 지금 미국 군대 보내주고 무기 보내주고 독일이 하이마스도 없고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무기 좀 보태 갖다 놓아주세요. 라면은 미국이 알아서 갖다 놓아주는 이런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 손 떼라야 되겠죠. 쟤들 잘 산다. 이제 쟤들 알아서 해요. 대신에 우리는 동아시아에 집중할 때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한테도. 이번에 팀 월츠랑 토론회하고 나서 게임이 안 됐거든. 매우 디테일이 있고 똑똑해요, 저 친구가. 지금 39이에요, 미국 나이로. 저 친구가 까지 8년 집권하면 세상은 동아시아 판도가 확 바뀔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 대봉쇄 정책, 때리기 정책은 그대로 쓰는데, 중국에 관세를 입히면은 월마트에 납품되는 메이드 인 차이나산 상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물론 그 관세 수입을 받아서 그 수입하는 업자에게 베네핏을 준다고 내들었습니다. 알아서 조정할 건데. 그러면 이제 미국 저 반대파들은 이거 중국산 물품 때문에 물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알아서 조정할 건데 간단해요. 아직까지 일어날 일은 아닌데 그거 대안을 생각한 대통령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야. 북한 지도자랑 처음 만난 사람 트럼프였죠. 우리 한국 전쟁 이후에 딱 처음 있는 대통령이야. 저분이. 왜 만나죠? 북한은 돈이란 말이야. Made in PKR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예. PRK 그럴 거예요. People Republic 코리아 이렇게 되니까. 북한산으로 제품 바꿔주면 되잖아. 그러면 중국산 인건비의 5분의 1인데 베트남 인건비의 2분의 1이고 한 20만 원밖에 안 돼요. 어느 통역 필요 없죠? 그게 이루어진다면은 대박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 시간은 우리가 험난한 여정이 남아있고 김정은이 받아줄 거예요. 아직 남북 경협 투자할 시간 아니고요. 재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남포공단에 평양협회에 들어가가지고 북한 인건비로 여러분 제네시스가 출하된다. 그랜저가 출하된다 생각해 보세요. 가격은 중국 상하이 자동차나 지린 자동차 가격과 비슷하다. 미국에 갔다 누가 유럽에 갔다 중국 거 쓰겠습니까? 한국 거 쓰겠습니까? 답 나왔죠? 조선사 삼성전자 광동성 광주에 가전제품 공장 있죠? 중국거나 개성공단에서 만일에 양산되면은 하열이나 제품 가격이 비슷하거나 우리께 좀 더 싸. 아니 약간 비싸. 전 세계 수출하는 누구 거 쓰겠어요? 중국 거 쓰겠어요? 중국 산업 다 폭망이야 지금. 광동성이가 무슨 공단 큰 공단 있지 지금 섬유업 다 문 닫아야 돼. 간단해요. 그냥 그것만 북한의 문이 두들겨 열리는 순간 중국은 경제는 폭망합니다. 제재 가하고 할 것도 없어 스스로 폭망하는 거지. 경쟁력에서. 그래서 중국과 베트남이 남북 경협 시대가 오는 것을 그렇게 불안해 여긴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2019년 하노이 회담 때 베트남 호치민 정시가 폭락했었어요. 북한이 개방되면 우리 망할 수 있다는. 한국 기업들이 북한 이동할 거라는 거. 아무도 그런 이야기 안 하죠. 저 바이든 시절에. 그러다면 한국이 4,000포인트가 아니고 4,800, 5,000 가는 시간이 올 거예요. 뭔 꿈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태인들의 조정을 받는 정치인이 나가죠. 절대 이런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 라인에서만 미국에서 가능한 이야기예요. 요 소신과 저 생각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의 개입이라는 책을 왜 읽었느냐. 뭔가 하늘의 뜻이 있을까?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거 주식과 별개 이야기인데 많이 나갔죠? 유럽, 중동 국가의 방위력, 중동이든 유럽, 특히 동유럽 애들, 서유럽 애들은 존심 때문에 한국 무기 안 써요. 네, 그래도 내가 누군데 이거지 프랑스나 독일이나, 네, 이태리까지는. 근데 이제 좀 다른 나라는 다르죠. 동유럽이나 북유럽 국가들은 다를 거예요. 국가 방위력 정강,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러면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방위력 정강에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는 트렌드화 더 된다 봐야 돼. 트럼프 시대에도. 바이든 행정부 때도 트렌드 됐는데 같이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방산주 보고 이제 우주항공 볼게요. 방산주 자막에 여전히 중기 투자 가치가 존재하는 유망 섹터입니다. 여전히
대외 양병상.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오늘 뭐 공식적으로 자막에 처음 올리고 지난번에 제가 구두상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고 매우 현실적인 감각을 지닌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아파치 헬기에 달리는 헬파이어 미사일하고 한국의 비공하고 바꿔치기 할 수 있다. 가격은 3분의 1이다. 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 지금 자주포 이동 가능한 포가 자주포죠. 그죠? 뭐 무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거 K9 자주포 쓸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에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야 미국 체면, 엘레강스, 우아함 이런 거 따지잖아요. 쟤들. 네, 그래서 어떻게 미국이 한국 무기를 쓰냐. 부끄럽게 체면도 안 쓰게. 아, 네요. 트럼프는 쓸 사람이에요. 그죠? 쓴단 말이에요. 이거.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K9 자주포는 뭐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고 정확도를 자랑하는 연사 능력을 자랑하는 자주포고 오른쪽에 그게 비공이에요. 저게 근거리 유도 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해상 선방 유도 미사일이 될 수 있고 사이즈를 바꾸면은 헬파이어 미사일과 대체될 수 있는 거예요. 저게. 넥슨 거죠? 네, 저 두 놈이 될 거고 제가 로템도 비전은 있는데 오늘 MSCI 지수 편입된 날 일단은 65,000원 넘어가면 어제 저녁에 제가 한 팔고 기다리라 했었습니다. 폴란드 이슈는 조금 늦어지나 연말 내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주로 이제 편입되고 나면 한 빠졌다 가죠. 자, 그런 거고. 우주항공은 이제 뭐 저 말고 추천한 사람이 오늘 많대 보니까 저는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일주일 전에 쌀 때, 결결할 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고 적게는 한 20, 30% 수익 나신 분들 많고 지금 제대로 잡아서 이번에 뭐 40, 50% 난 분도 계시고 20% 각자 다를 거예요. 하여튼 어제 오늘 장 안 좋을 때 한국이 벌벌 떨고 있는데 트럼프 됐다고 고수익 나신 분들 많아요. 이번 반등은 대선 결과 이슈로 간 1차적 반응에 불과하다. 1차 파동만 나온 거야. 1차 파동의 그 폭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장하게 가늠은 안 되죠. 다음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 가는 사이에 화려하다. 수익 좀 예쁘게 났으면 한번 챙겼다가 다시 기다려 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향후 3, 4년, 4년 미국 시장의 가장 핫 이슈의 기업은 테슬라예요. 정권을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지금 실은. 저번에. 예. 그래서, 어쨌든 이방카 쿠시노 9 썼다가 지난번에 재미를 못 봤고, 이번에는 일론 마스크랑 대통령의 그 큰아들이죠. 네, 그 친구가 아마 등용될 것 같습니다. 영향력을 미치고 자기한테 그래도 이로운 정책을 쓰겠죠. 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놨는데 이번에 선거한 실은 2조 가까이 베팅했어요. 저분이. 어쨌든 테슬라를 죽이지 않으려고 하겠죠. 전기차. 네, 그래서 제가 바람막이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저분이. 그리고 테슬라로 2차전 투자자는 일론 마스크 동향을 그동안에 계속 추적하고 관찰하셨어야 돼요.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와요. X. 저도 트럼프, 일론 마스크 X를 제가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올리는가 보기 위해서. 그래서 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미국 대선도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6G만 구축 확대 정책으로 저궤도 위성 사업이 확대됩니다, 이거. 아직은 뜬구름 잡는데 내년 3월부터 한국도 이제 발사체, 브라질에서 첫 발사 올라갑니다. 한빛이. 한국도 수혜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6G 망을 구축하는 기업 안에는 그 KT도 들어가는데, 참고로 제가 항공우주 이야기 드리죠. 지난주 비행기 전투기 모습 보여줬죠. 아마 5만 7, 8천 원 많이 사셨을 거야. 오늘 6만 1,700원인데, KT랑 손잡고 6G 망 구축 사업 나서고 있고, 스페이스X랑 거래하는 기업 조금 전에 이노스페이스, 그거는 발사체고, HVM, 이런 것들이 직접 거래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제가 이건 추천할 단계는 아닌데 또 한 파동을 마무리하고 타점을 잘 잡으면 기회가 올 거예요. 거래하는 업체고. 우주로 날아가려면 고열을 견뎌야 되죠. 특수화학금이죠. 네, 진공 상태 특수화학금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네요. 그래서 양일간 초급등했던 거예요.
요게 스페이스X라는 직거래 업체예요. 추후 조정식 안심을 가져 보세요. 단 조정식 안심을 뭐 어떤 순인가 그건 말은 애매하기 때문에 그때 시장 추이를 봐야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저 하나그룹의 세트를 가해도 약간 초급등했었습니다. 그냥 뭐 제가 자막에 지난주 올려놨는데 그냥 날려보내죠. 뭐 여기 보세요. 오늘 뭐 52,000까지 가. 지난주 5일 전이면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이날이네, 이날, 목요일. 이날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팡 빠지면서 뭐 39,000도 줬구나. 오늘 52,000원. 뭐 최소한 한 20%, 25% 낫겠다, 그지? 잘하셨으면. 그래요. 네, 근데 조금 뭐 극실에 나오고 좀 쉬어가겠죠. 근데 1차 파동을 완성한 거고 마무리는 된 건 아닌데 또 만일에 내일 금리 인하가 떨어지게 되면은 오늘까지 약세를 보였던 바이오나 2차 전지나 반도체군이 또는 게임 엔터 등 반등하면은 오늘 강세 이슈들이 조금 수그러들 겁니다. 네, 그래 좀 보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도 이노스페이스도 오늘 25,000원까지 갔었죠. 19,000원대에서 그죠? 지난주 19,000원대였는데 오늘 25,000원까지 아마 가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한국도 수혜기업이 있다는 거. 스페이스X와 직접 거래하는 기업, 발사체 기업, 6G 망을 구축하는 기업, 이 안에 포함돼 가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시스템 많이 했는데, 뭐, 1차적으로 뭐, 여러분들 한 22,000원대 이상 수익 챙기는 건 자유입니다. 저게 좋은데 단점은 나중에 실적 나오면 좀 이번에 인수한 필리조선소가 하나오션과 하나 시스템이 반반씩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실적이 별로예요. 그것 때문에 살짝 조정의 사유가 추구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겨낼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벌써 55분이네요. 시간 오버했습니다, 제가. 오늘 11월 첫째 주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 목요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